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바로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출제가 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필기시험이 끝이 났죠. 그래서 이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요, 슬슬 다음에 있을 실기시험을 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고 이제 실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앞에서 배운 필기 내용은요, 서서히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근데 이 실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된 내용이 동일하게 이 실기에서도 고스란히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내용 까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출제가 되었던 개념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필기 과목 전기 기기에서 출제가 된 내용을 알아볼 건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은요, 전부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동기발전기와 변압기가 필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실기시험에도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는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혹은 틀린 것을 하면서 이 보기 중에서 하나 잘못된 것을 체크하는 식으로 풀이를 해왔죠. 자, 그런데 실기는 모두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병렬 운전에서 핵심이 결국 뭐였죠? 바로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 여기가 V만큼의 전압이 걸리면요, 여기도 똑같이 V만큼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도 V만큼의 전압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동기발전기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 동기발전기를 다르게 말하면 삼상 교류 발전기였죠. 자, 결국에 이 발전기에서 만드는 기전력은 교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전력이 교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교류의 파형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은요, 어떠한 지점에서의 기전력이 서로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기전력이 다르면 이곳의 전압과 이곳의 전압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위상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위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똑같이 어떠한 지점에서의 기전력이 달라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형이 다르거나 또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똑같이 기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환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기전력의 주파수와 위상 그리고 파형과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이 내용들을 기억해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도요, 전압이 결국 병렬 회로니까 동일해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극성이 서로 다르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에 100V고 여기가 100V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100V가 증가했죠. 자,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100V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곳에는 총 200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00V만큼의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극성이 다르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전격 전압이 여기가 100V인데 여기가 200V로 극성이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되면 이렇게 전이차가 이번에는 100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또는 임피던스 전압이 일치를 해야 하고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변압기의 용량이 서로 다를 때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변압기가 용량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 분담해야 하는, 부하를 분담해야 하는 그 분담비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부하 분담 공식은요, 이렇게 용량에는 비례를 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도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이 병렬 합성 용량을, 그러니까 이 PA와 PB의 전체 합성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실기에서도 고스란히 출제가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공식은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압기 델타 Y 결선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는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전기기기 필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또 뭐 전력공학이든 아니면 회로 이론에서도 우리가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Y 결선은 우리가 가운데 중성점에다가 이렇게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은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있을 때 이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Y 결선 한 부분에 있어서 절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델타 결선은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렇게 Y 결선은 델타 결선과 다르게 한상이 고장이 났을 때 V 결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상 고장 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성점 접지를 했을 때 이 중성점 접지에서 발생하는 유도장애가 발생이 할 수 있고, 그리고 1차, 2차 전압, 그러니까 델타 결선과 Y 결선에 있어서 이때 선간전압은 어떻죠? 자, 1차 측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상이 서로 같지만 우리가 Y 결선은 상전압과 델타 결선이 그 위상이 30도만큼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선간전압과 2차 선간전압의 위상차 30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개념도요,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것은 바로 Y델타 기동법과 리액터 기동법입니다. 자, 실기시험은 실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이렇게 미완성 도면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미완성 도면이 주어지고요. 자, 이렇게 도면이 주어진 상태에서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미완성 도면을 작성하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한쪽은요, 이렇게 Y 결선으로 운전이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자, 이렇게 한 선이 서로 순환하는 구조로 될 수 있도록 델타 결선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Y델타 기동법을 사용을 했을 때 처음에는 Y 결선으로 기동 전류를 낮게 운전을 하다가, 자, 이제 운전이 되면은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운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Y 결선으로 운전을 했을 때 그 기동 전류와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했을 때 전류를 비교하면 이 기동 전류는요, 델타 결선이 Y 결선에 비해 3배가 더 크다. 다르게 말하면 Y 결선 시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로 감소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내용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액터 기동법도요, 이런 식으로 미완성 도면이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리액터 기동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도면을 작성해라 라고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면을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모터의 전동기의 1차 측에 리액터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리액터로 기동 전류를 억제하다가 운전이 되면은 다시 기존 방법으로, 자, 이때는 동일하게 1차 측에 연결이 된 선이 1차선으로 들어가고, 또 1차선으로 동일하게 들어간 게 1차선으로 들어가고, 자, 세 번째 선도 세 번째 선으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델타 운전처럼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리액터는 그대로 첫 번째 선은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은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은 세 번째 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념, 바로 계기용 변류기 또는 CT라고 하죠. 자, 이 계기용 변류기의 접속 문제인데요. 자, 이 내용은요, 최근 기출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바로 이런 식으로 평형 3상 회로에 변류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하는데, 이때 가동 접속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차동 접속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1차 전류의 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가동 접속 그리고 차동 접속일 때 이 전류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었죠. 전기기기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때 가동 접속이다라고 한다면, 가동 접속은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이 변류기 2차 측에 흐르는 IA 프라임과 IB 프라임의 전류가 있다면 이 둘이 서로 동일했고요. 반대로 차동일 때는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이 IA 프라임과 IB 프라임에다가 바로 루트 3을 곱했을 때 그때 전류가 바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가동 접속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1차 전류 I1은요 먼저 변류비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1차 전류니까 이렇게 변류비만큼 5분의 100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IA 프라임과 IB 프라임이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3을 곱해주면 됐습니다. 자, 반대로 차동 접속일 때는 똑같이 변류비를 고려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3을 곱해주는데 이거는 루트 3이 곱해진 상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을 나누었을 때 이게 바로 변류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 이렇게 변류비를 고려했을 때 그게 바로 1차 전류죠. 자, 이렇게 I1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변압기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1번을 보시면요, 변압기의 무부하손과 부하손에 대해서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했었고, 부하손은 말 그대로 부하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하는 손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변압기의 효율을 공식으로 작성하시오라고도 했는데, 우리가 이 전기기기에서 배운 모든 내용은요 이 효율을 규약 효율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규칙으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효율을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변압기는요, 이 변압기는 발전기와 동일하게 출력을 기준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때 손실은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의 손실은 철손과 동손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철손과 동손을 더한 게 바로 전체 손실이었죠. 자, 그리고 최대 효율을,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철손과 동손이 서로 동일할 때 최대 효율을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이렇게 개념 문제를 가지고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 이 전기기기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 외의 것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까먹지 않고 있기는 사실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실제 출제가 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계속 남겨두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과목에서 이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